이 월마트 같은 데 가면은 그 로스이라 갖고 도둑 망하는 놈도 있거든요. 한국에 있는 월마트하고 유럽에 있는 월마트하고 미국에 있는 월마트 중에서 우리나라 월마트가 탁월해요. 로스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직원 종업원들이 그 월마트에 있는 제품을 훔쳐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도덕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든 벤처기업이 왜 100% 시살해야 될 정도로 이게 해외 정부에 문제가 많냐 물어봤더니 그놈의 보조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전부 다 보조금을 많이 받아먹는데 컨설팅 업체에서 이런 서류를 내면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컨설팅에 그 도움을 받아갖고 보조금을 받는데 그게 전부 다 회계 장부를 이제 마사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인성이 미국 놈들보다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하튼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아마존 알파벳 같은 인테리어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개발들이 수출하고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핵심 키워드는 하나로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존이 이제 테크 쪽에서 이제 얼마큼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고요. 얼만큼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지 복수방에는 자동차 회사보다 더 많은 돈을 이제 투자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아마존이 뭐 이렇게 투자할 게 많아갖고 투자를 많이 하냐 이렇게 싶긴 한데 실제로 이렇게 그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단지 여기서 굉장히 좋은 말이 있는데 좋은 주식들은 좋은 친구가 없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이제 표현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좀 좋은 기업들을 이렇게 소외되어 있을 확률이 별로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바이오텍 같은 기업 투자할 때도 이제 그런 건데 바이오텍 기업에 투자할 때는 꼭 파트너 살아봐야 돼요. 임상 2상까지 갖고 임상 4상까지 갔는데 제가 혼자 개발하고 있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난 사법시험 붙고 나는 서울대 법대 갈 사람인데 사실 혼자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뭔가. 그래서 그 바이오텍이라든지 어떤 기업을 투자할 때는 그 협력하는 파트너사가 글로벌 제약사가 맞는지를 보면은 뭐 글로벌 제약사도 없이 자기는 독보다에 혼자 연구 개발하고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회사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바이오텍 기업은 IR 같은 거를 한 번씩 가요. 한번 가서 그 광기를 느끼고 싶어서 한번 가는데 여러분들도 그냥 삶이 좀 힘이 없고 힘들 때 바이오텍 IR 한번 가면은 다 믿을 수 없는 거 믿고 막 박수 치는 그런 광기의 역사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친구들은 그냥 라이센스 에로가 기본으로 뭐 5조, 10조는 웃기게 보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단 한 개의 기업도 1000억의 매출도 낸 적이 신약을 만들면 그것도 없는 나라에서 한계가 중에 있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렇게 어려운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높은 ROE 주식 중에서 100배 주식 찾기라는 건데 그 ROE 분석이 굉장히 좋은 분석법이에요. 그래서 ROE가 꾸준히 유지되는 기업들을 보면은 이 ROE만 잘 분석하면은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이게. 어디가 부실인지 어디가 부실이 아닌지를 다 잡아낼 수가 있는데 ROE라는 거는 이제 매출액 분의 그 앞에서부터 보면은 이게 순이익률, 자산회전율, 재물 레버리지가 곱하기를 하면은 ROE가 자기 잡은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높은 ROE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을 이제 사면 100배 기업이 나온다는데 이 높은 ROE를 유지하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한 5년치, 10년치 보시면은 5년 연속으로 ROE 20% 이상 나오는 기업들은 리노전자가요? 리노공업인가요? 리노공업 정도 외에는 리노공업 참 다 믿었어요. 그건 ROE 유지 못할 거라. 근데 결국 해냈잖아요. 이게. 근데 그거는 정말 이제 찾기 힘든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을 중에서 순이익률이 잘 나오고 순이익률이라는 거는 그 제조업가에서 판매비, 일반 관리비가 이 모든 걸 다 분해해 보는 거죠. 분해해 보면서 이제 같은 기업이 똑같은 ROE가 나온 기업이 두 개 있으면 어떤 기업이 더 좋은 기업이고 어떤 기업이 그 강점이 있는지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분석해 보면서 이제 찾는 건데 뜻밖에도 많은 ROE 기업들이 사실 재무 레버리지로 ROE를 높이는 거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레버리지가 크면 클수록 낮은 이익률 갖고도 높은 ROE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이제 까딱 잘못하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그래서 한 10년 전에 어떤 제가 아는 아주 유명한 투자자분이 자기 재산의 상당 부분을 저축은행에 몰빵하겠다고 했어요. 깜짝 놀라서 내가 엄청 말렸어요. 이게. 저축은행은 이거 갖고 돈을 버는 거거든요. 재물에버리지로 10배씩 써거든요. 근데 여기서 10배씩 쓴 거 중에서 그 투자했던 거 중에 10%만 잘못돼버리면 그냥 상폐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고, 자산 회전율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유통업이 아니면 많이 나오지 않는 거고, 결국에는 이 순이익률이에요. 매출 갖고 얼마큼 이익을 낼 수가 있는지. 그 매출로 결국 이거 내려면은 매출액에는 이제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거잖아요. 그러면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건데, 그러면 매출이 늘어나는 방법이 있고 비용이 줄어드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가끔은 뭐 회사 한번 들어가서 얘기하다 보면 우리 매출은 늘어나지 않았지만 비용 통제를 잘해서 그래서 순이익이 늘어났다는 걸 자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그게 지원도 기어 짜고 있다는 얘기고, 뭐 결국에는 망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 비용도 증가해서 이익이 별로 늘어나지 않는 기업들 중에 좋은 기업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광고 선전비 같은 경우는 많이 지출하는 경우는 비용이 증가하잖아요. 이게. 근데 중소기업들이 광고 선전비 100억씩을 때려 붓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가끔 하다 보면은 이제 광고 선전비로 크게 투자하신 분이 계세요. 이쪽 비용단에서. 그런 기업들은 이제 그 광고 선전비 지출이 끝나는 순간 이익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은 기업을 볼 수가 있고, 뭐 바이오텍이 있고 이제 제약주가 있잖아요. 제약주 중에도 연구개발비 1,000억씩 매년 넣는 회사도 좀 있거든요. 그러면 당장은 실적이 안 나오지만 1,000억씩을 한 5년, 10년 묵고 나면 한 번간 뭐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단을 보면서 이제 비용이 증가했다고 나쁜 기업이 아니니까 어떤 기업이 좋은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걸 이제 보시면 되고, 자산 회전율 이 부분은 뭐 돈을 벌기 위해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사기 안 당하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어떤 기업이 뭔 조작을 해갖고 아르를 높였는지 볼 때 자산 회전율이 흔적히 뭐 줄어든다든지, 유동자산과 고도자산 중에서 이거는 생각해야 될 건데 생각하지 않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잡아내가지고 돈을 벌려고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 대주주에 대한 나쁜 어떤 분식이라 이걸 잡아내기 위해서 보는 거고, 재물에버리지 부분은 머리 뻔히 보이는 거니까. 뭐 부채라고 다 나쁜 부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시한테 늘어났다든지 그런 좋은 부채니까 그거는 좀 좋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OE 이 부분도 공부를 해보면 좀 재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한번 하면 재밌는데, 이건 아니다. 모임에서 한참 얘기했더니 한 분이 다 끝나고 맥주 한잔 할 때 얘기하더라고. 제가 중소기업 사장님이신데 내 회사도 잘 모르는데 남이 어떻게 그거 아시냐고, 당신이 뭘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냐,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가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하고 있죠, 이거. 그래서 이것도 유동적이게 한데 이게 좀 맞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맹신할 건 아니고요. 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소유자 경영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존 단책들을 보면은 전문 경영인의 경영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뭐 회사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회사는 이 책에서는 약간 좀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부유지수라고 있는데, 이게 뭘 말하냐면 소유자 경영자, 그러니까 오너 경영자가 경영하는 회사, 그 오너가 5억 달러 이상을 초과한 자산과 1억 달러 초과하는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성과가 좋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약간 뜻밖의 주장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이제 많은 책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위대한 경영자들이 경영하는 기업이 위대한 기업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는데, 이 책에서는 오너 경영자가 경영하는 기업이 훌륭한 기업이다, 100배 가는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약간 뜻밖의 부분이긴 한데, 이건 아마 이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여기 캡처한 부분은 상장 폐지되는 기업들의 특징을 이제 캡처해 왔거든요. 근데 상장 폐지하는 기업들을 보면은
최대 지분율이 낮고 기능 변동이 취약한 기업,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상태가 된다는 건데, 아마 이 부분 갖고 이해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최근에도 지금 오늘도 지금 바이오주 하나 떡락했죠. 떡락해서 그것 때문에 뭐 압수수색 들어왔다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 그 기업의 대주주 지분이 몇 프로인 줄 알아요? 이게 5%가 됐거든요. 5%.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어떤 기업 공부할 때 최근에 보는 게 그 주요 주주가 누군지 봐요. 그런데 주요 주주 대표이사가 5%를 갖고 있다, 10%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기업을 왜 그럼 90% 남이 갖고 있잖아요. 95% 남이 갖고 있고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오너 경영자일 때 뭔가 이제 뭐 혁신적인 걸 해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상당히 100% 100배 먹을 종목이라면은 사이즈가 작은 기업들 중에서 창업자가 이제 운영하는 기업, 그리고 창업자 2세가 기업하는 기업이 아니라 창업자가 운영하는 기업, 인주에서 사동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18,000배를 벌었더라고요. 이게 워렌 버핏이 처음에 했다면. 그런데 이제 이 워렌 버핏의 수익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보험 프루트라고 하는데 이게 레버리지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안 내는 레버리지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받으면은 그거 운용해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잖아요. 근데 그 보험금을 받은 그 돈은 지금 보험금을 받아갖고 미래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 돈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 그 운영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버커션은 수익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도 굉장히 잘 이용하면은 이제 크게 돈을 벌 수 있다 그러고 여기 보면 이제 집중자 부분이 나오는데 세스크라마는 뭐 10개 종목이 93% 그리고 뭐 이 친구는 4개 종목이 100% 모비스 파브라인은 7개 종목에 100%인데 이거는 내가 그때 한번 잘 찾아봤거든요.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모비스 파브라인가 7종목에 100%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소수 종목의 100%는 맞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그 투자자들은 그 소수 종목 10개 이내 종목으로 이제 승부를 걸었다는 건데 그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늘 집중 투자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집중 투자를 하는 계좌를 한 10개 갖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 믿지 말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이 친구가 뭐 4개로 100% 갖고 있다고 하는 걸 감명만 받고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은 본인이 먼저 이 정도의 실력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 정도의 실력자들이 있든지. 나는 세스크라만 정도는 웃기게 본다 그러면 이렇게 투자하시고 뭐 모비스 파브라이가 뭐 내보다 확 떨어진 놈이지 하면은 이제 이렇게 투자하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건 좀 위험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마인드로 이제 투자를 하자는 거지 실제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양한 거 좀 찾아왔는데 100배 주식에 대한 다양한 심리 상태인데 이거는 펀드 수익률과 S&P 수익률을 이제 쭉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운영하는 마젤란 펀드의 실제 수익률과 그 마젤란 펀드에 투자해서 얻은 투자자의 수익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 그거 잘 보세요. 그 보험 지수가 지금 1100%인가 아마 될 거야. 아마 우리나라 지금 가장 높은 1100%인데 어떤 투자자가 또 100에서 만까지 이제 100배를 간 주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100배가 간 주식을 언제 다 먹으면 15년은 홀딩해야 되는데 홀딩 못 하잖아요. 탁 사고하고 사고하고 하잖아요. 펀드도 마찬가지여갖고 펀드도 시장이 좋을 때 더 자금이 들어오고 시장이 나쁠 때 홀딩해야 돼 일단 다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GP직이면 백종불패라라는 말이 있는데 GP가 어려울까요? 지기가 어려울까요? GP직이 남을 아는 게 어려울까요? 나를 아는 게 어려울까요? 그래서 이제 손자공법에 보면은 적의 눈으로 자신을 살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남을 보기엔 되게 쉽지만 내 자신을 알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다루는 우리들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잘 알고 투자하고 있을까? 그 부분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이 책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장기 투자와 장기적인 보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크게 실패하는 분들의 원인이 뭔지를 세 가지 팩터로 한번 찾아봤어요. 봤더니 가장 큰 게 이제 심리적인 원인이죠. 절반이. 이것 때문에 돈을 다 말아먹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시련은 조용한 방에 혼자 앉아 있지 못해서 찾아온다는 말인데, 최근 한 달 동안 시장이 좀 급변했잖아요, 그죠? 그때 편하게 밤을 잤으니까 계속 시황 방송을 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황 방송을 보면 볼수록 수익률이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시황 방송을 보지 말고, 예전에 거의 팟캐스트 중에서 주공라면 좋은 프로가 있었는데 그런 프로가 지금 폐지돼서 가슴 아프지만, 조석기 시즌2를 하셔가지고 시황 분석이 아닌 정말 개인 투자자들의 좋은 이제 기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조은한 분께서 보고 계시다면 빠른 시일에 좀 이 시즌2를 하셔가지고 제가 설거지 할 때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3일 전부 다 내려가고 있잖아요. 손자한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측가를 무시하라는 건데, 애널리스트들의 그 예측 수치를 보면은 보통 40% 이상 틀렸답니다. 40%.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를 해가지고 앞면 나오면 먹고 뒷면 나오면 날리는 거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애널리스트의 그 예측치를 틀렸다 하니까 이거 너무 믿지 말라는 건데, 여기 만약 애널리스트가 있다고 하면 제가 얘기해 주고 싶네요. 본인이 하는 것도 많이 틀릴 거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단기적인 게 틀릴 거다. 단기적인 거. 그러니까 뭐 이번 분기 시작을 신처럼 맞출 수 있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애널리스트들을 우리가 참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들은 단기적인 걸 틀리더라도 시장 자세히 보거든요. 그 많은 기업들과 이제 대화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뭐 다음 분기 실적하고 다다음 분기 실적이라든지 그거 보면 이렇게 달라지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뷰가 지금 이 3분기잖아요. 지금 실적은 발표 안 됐지만 지금 3분기 프리뷰가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프리뷰가 달라져요. 이게 3분기 예상치가 지금 8월 29일인거든요. 8월 29일은 얼마였는데 9월 15일이면 또 달라지고 9월 30일이면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나중에 시대 발표가 나면 또 조정하고, 그런 과정을 이제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 10%의 어닝소크를 걷지 않고 4분기에 버티는 확률은 4분의 1에 불과하다라는 게 미국 같은 경우인데, 그러니까 4분기 연속으로 10% 이상 어닝소크를 안정하는 확률이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기 모멘텀 투자를 하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더 이상 먹혀들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단기적인 시작을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 애널리스트는 시장과 자기에 대해 너무 과대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상당한 시간을 들여 정말 열심히 그리고 끝까지 있지 않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 너무나 좀 냉정한 평가죠. 그러니까 의도 애널리스트조차도 알아맞추지 못할 그 분기 실적을 우리가 무한수로 알아맞출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맞출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핏이 세 번째 얘기한 거는, 우리는 수많은 투자자와 사업가들을 혼란하게 하는 정치적 경제적 예측을 계속 무시할 것입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시황 방송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시황 방송 보면은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뭐 미중 분쟁이 어떻게 해결될 거고 일본 무역 보복은 어떻게 해결될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대부분의 예측은 다 틀릴 거란 거예요. 저다 맞춘다고 하더라도 그 맞추는 거 갖고 우리가 투자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뭘 한다고 그럴까 하고 싶어서 내가 다 페이지수 다 적어놨어요. 여기. 제가 그런 아니라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노프라는 이제 이분이 소노프라는 분인데 그 유튜브로 얘기한 게 있더라고요. 여기 사실 되게 이제 좀 후덕하게 생기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했던 말이 그 두꺼운 파일로 어떤 기업을 분석하는 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냥 투자 아이디어는 단순 명료한 게 좋다.
라는 건데 이것도 정말 100% 이제 공감이 갑니다. 어떤 반도체 전문가가 반도체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정 기술을 엄청 얘기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 단순한 투자 아이디어, 예를 들어서 뭐 몬스터라는 이제 음료수가 잘 팔린다든지 이런 투자 아이디어가 훨씬 그 투자하기에는 적합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설명이 장황하잖아요. 그래서 주담한테 전화를 해보면 주담도 이해 못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IR을 가보면 대표이사가 가야만 얘기를 하는 기업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럼 대표이사 잘 알까요, 그럼? 그 대표이사도 또 베팅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 기업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베팅하는 건데 아무도 모르는 기업에 무슨 배짱으로 올해법부터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자기 법비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소스노프 법칙처럼 좀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좀 하지 말고 단순한 거를 좀 투자하자 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제가 좋은 말인데 제가 벽에도 그리고 그다 올려놨어요.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는 왜 그렇게 올라가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데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모두 다 그 원인 알고 싶어요. 근데 최근 시장 보시면 다가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 주식시장이 빠지니까 이제 뭐 전부 다 전부 다 난리였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주식시장이 또 반응하잖아요. 하면은 또 언제 그랬던지 그냥 전부 다 이제 개구리처럼 이렇게 개구리 울어대는데 실제로는 이제 올라가는 이유도 또 단기적인 수급 때문에 올라가고 단기 수급 때문에 떨어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건 시적인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케인즈라는 분이 얘기했던 건데 케인즈 분이 이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가가 이제 빠졌을 때 이제 비난받는 거를 이제 부끄러워하지 말는데 제가 지금 유튜브 찍고 있지만 저는 유튜브 제 계정에 있는 건 전부 다 딴 거 없잖아요. 그냥 종목 이런 거 다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뭐 딴 사람처럼 뭐 위대하게 투자하신 분 여기서 다른 분 몇 분 계시는데 이거 다른 분들은 종목만 올린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난받거든요. 왜냐면 내가 어떤 유튜브에 올린 그 종목이 이렇게 갈 수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움직이겠지? 그럼 이렇게 움직일 때만 비난할 건데, 이 비난을 나는 기꺼이 참겠다 이거죠. 저는. 근데 결국 내가 했던 방식대로 안 갔다면은, 그거는 뭐 내가 잘못한 거고, 하지만 내가 가는 그 과정에서 흔들림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우리들이 이제 버텨야 될 부분인데, 실제 이제 존 메이너스 케인저가 이제 운영했던 케임브리지 킹스 칼리지 테스트 펀드, 이 테스트 펀드거든요. 이거 실제 엄청 좋아졌잖아요. 엄청 좋아졌는데 이거는 이제 영국 인덱스인데 영국 인덱스는 하나도 오른 게 없어요. 이게 오히려 27년부터 45년까지 오른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친구 아니죠. 케인저니까 케인저 이분이 한 500%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본 같은 시장도 내가 좀 주목하고 있는데 일본 시장도 또 뭐 1억 원 20년 동안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올라갔거든요. 그럼 어떤 게 올라가냐고 하면은 시장이 좀 하락한다고 정체를 한다고 개별 종목이 하락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얼룩말이 될 것인가 사자가 될 것인가 얼룩말 중에 어떤 얼룩말이 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 얼룩말들이 이렇게 많이 얼룩말들이 있잖아요. 얼룩말들 많이 있는데 이 얼룩말들 중에서 이 사자한테 잡아먹힐 수 있는 얼룩말은 여기 끝에 있는 얼룩말일까요? 이 가운데 있는 얼룩말일까요? 예? 끝이죠. 근데 이 끝에 있는 얼룩말들은 앞에 있는 끝에 있는 얼룩말들은 이제 풀들이 많이 있어갖고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는 얼룩말인데 단 리스크는 얘한테 잡아먹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쪽에 있는 얼룩말들은 이 얼룩말들이 잡아먹히면 자기는 안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먹히지는 않는 얼룩말이지만 안전하지만 이 친구는 좋은 풀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풀을 이 친구들이 다 먹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인가의 이제 문제인데 그냥 생존에 급급해서 그냥 안전한 가운데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은 신선한 풀을 먹기 위해서 이 사자가 잡아먹힐 수 있는 위험한 지역에 머물 것인가의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될 건지, 이 코끼리 주식 100배 모는 주식을 하려면은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제목 있죠? 사자나라의 그 얼룩말로 어떻게 살 것인지의 문제인데, 이걸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경제 예측가와 주식시장 예언가에게 쓰는 시간을 줄이고 고양이를 입고 있는 기업이 이해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써라. 그런 의지가 어떤 100배 주식 그와 비슷한 어떤 것도 잡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단기 시적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런 본질에 대해서 찾아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거는 이렇게 이런 게임이거든요. 서핑을 즐기는 게임이에요. 물에 빠지고 물 먹고 이제 이런 게임, 스릴 즐기 게임인데 안정을 추구하다 보면 낭떠러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영을 이제 한 10년 넘게 수영하고 있는데 내 아는 분한테 수영한다고 했더니 수영을 왜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왜 수영 못하냐 했더니 수영을 하면 수영물을 먹게 될 텐데 수영장 물을 먹으면 그게 얼마나 더러운 물인데 그런 물을 먹고 왜 수영하냐고 하셨는데 생각해보면 저도 10년을 수영했는데 갖고 가다가 이제 호흡 잘못하면 그 수영장 물 먹거든요. 근데 이게 싫으면 수영 못하는 거예요. 근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투자의 본질이라는 거는 위험한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우유를 짜기 위해 소를 샀다면 그 소를 가지고 옆집 경주마을하고 경주하는 계획을 싸면 안 된다는 얘기였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젖소를 키울 것인지 경주마를 키울 것인지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주마를 키우고 신선한 풀을 먹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리스크는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리스크 없이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그게 사기라는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 같은데요. 이제 대공황이 있었던 이때 대공황이었죠. 그리고 이 대공황을 극복한 이유였죠. 그건 지수였을까? 이후에 보면은 그 다우존스 이제 산업 지수를 보면은 그 피크 있잖아요. 1929년이 대공황이라는 직전에 피크였는데 피크까지 회복되는 데까지 뭐 29년부터 그게 59년까지 30년이 흘렀죠. 이 사이에 제너럴 모터스나 US 스틸 같은 경우는 거의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수가 올라간다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지수가 빠진다고 내가 올라갈 종목도 빠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100배에 올라가는 종목 혹은 크게 상승할 종목을 잡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 한 달에 단기적인 시세 변동폭에 신경 쓰지 말고 장기 보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실제 종목들을 몇 개를 보면은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앞서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PNT 같은 회사도 보시면은 시총 3억밖에 안 되는 이제 소형주이긴 한데 최근에 뭐 이번 10월 달에 어떤 시장이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은 지금 수준은 거의 올해 신고가 수준으로 올라가죠. 평화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평화종 같은 회사도 보시면은 지금 오늘 주가 수준이 거의 5월달 수준가 이미 올라와 있죠. 그리고 MVH라는 기업도 보시면은 뭐 오늘 주가 수준이 그렇게 빠졌다고 볼 수 없죠. 올해 내내. 그리고 THM 같은 기업도 지금 주가 수준이 뭐 지금 올해 신저가 수준 아니죠. 그죠? 넥센 타이어 같은 걸 한번 볼까요? 이것도 빠졌네요. 빠져도 이거 갖고 뭐 밤잠 스치 정도로 그냥 폭락을 한 건 아니고, 뭐 아진산업 같은 경우로 보면 이것도 지금 상태가 뭐 신저가를 50주 신저가 달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럼 결국 지금 시장이 많이 뭐 힘드네 어쩌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가격은 간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계좌에서 가입 기업들이 지금 많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뭔가 좀 판단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계좌에 있는 기업들이 전부 다 52주 신고가는 아니고 전부 다 신저가를 달리고 있다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캐치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캐치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시험 방송 열심히 보면은 아무것도 안 사요, 여기.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는 이 100배 주식 같은 책, 그리고 다음 달에는 슈퍼스톡스 있고, 그 다음번에는 돈의 역사 같은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혼자 보고 책을 읽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혼자 하면 시각이 좀 닫혀 있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벌써 1시간 넘게 내려요. 내가 말이 많아고 와이프한테 여기까지 이제 질의응답은 이렇게 스마트폰 끄고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10시 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